안녕하세요. 천안여중 여러분. 자, 왔다네, 내가 왔다네. 쌤이 주말에 어떤 그 이하이 나오는 동영상 봤는데 거기에 왔다네, 이하이가 왔다네 해봐서 한번 해봤는데, 좀 어색하네요. 자, 오늘도 짧고 굵게 기술 수업,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찍어 올린 거니까 제발 음소거 해놓고 딴짓 안 했으면 합니다. 알겠죠? 부탁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짧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금속은 어떤 단점이 있다 했어요? 일단 가장 큰 단점이 녹이 쓴다. 그리고 강도가 부족하다. 이 강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했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속이 좀 단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사실 그것도 가공을 한 거지 가공하기 전에는 강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이상의 철금속이나 비철금속을 섞어서 원하는 성질을 얻게 되는데 이걸 합금이라고 하고 이러한 합금을 주로 우리 생활에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에는 스테인레스가 고속도가, 철크롬선, 두랄루민, 황동, 철동 등이 있다까지 했었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기억이 잘 난다면 수업을 다들 열심히 들은 학생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 무엇을 배울지 함께 학습 목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볼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배우는 재료 3가지 중에 마지막 재료인 플라스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의 단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의 플라스틱 재료의 종류와 각각의 종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마찬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플라스틱의 단점 함께 알아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플라스틱의 가장 큰 단점 뭐예요? 그래요. 잘 썩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진짜 요즘 엄청 문제가 되고 있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시키는데 그 배달 포장재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비닐, 플라스틱류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잘 처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참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환경을 더 생각해 나가는 쪽으로 기술이 나아갈 텐데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는 점은 정말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라스틱의 단점, 강도가 높지 않다. 이거는 정말 플라스틱의 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별로 이렇게 강도가 세지 않은 점, 그죠? 이게 플라스틱의 단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틱을 개선한 새로운 플라스틱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들은 잘 썩지 않는 그 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낸 생분해, 광분해 플라스틱 혹은 재활용 플라스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성 플라스틱, 그 다음에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플라스틱들이 어떤 것들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광분해성 플라스틱. 자, 이거 둘 다 마찬가지로 분해가 될 수 있는 플라스틱이에요. 이렇게 분해. 근데 하나는 미생물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플라스틱. 하나는 광이니까 빛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플라스틱입니다. 자,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땅에 묻어뒀을 때 미생물에 의해서 플라스틱이 분해돼서 이렇게 된다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겉 모양은 똑같은데 빛에 의해서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된다는 거죠. 사실 농촌에서 비닐하우스 엄청 많이 쓰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빛으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플라스틱 폐기물이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썩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온 인류의 저는 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개발해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해왔어요. 그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해 왔지만 그만큼 정말 플라스틱 쓰레기도 정말 많이 나왔고 지금 이제는 한계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덜 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개발하든지 이 플라스틱을 좀 더 나은 발전으로 개선시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정말 시기가 왔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와서 좀 더 찾아봤는데, 이 생분해서 플라스틱이 아직은 이렇게 활발하게 쓰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자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에 쓰이기까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저는 천안여중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더 나은 재료들을,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인류나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은요, 마찬가지로 그 썩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이 이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재활용 플라스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특정 플라스틱들은요, 재활용을 해서 폴리에스터, 우리 배웠던 거죠. 이게 합성 섬유 중 하나인데, 이런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 섬유로 재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플라스틱들을 이제 합쳐서 재활용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들이 있는데, 사실 이 비중도 아직은 많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중들을, 재활용 플라스틱과 같은 이런 옷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 환경에도 좋겠죠. 자, 네 번째 플라스틱은 전도성 플라스틱입니다. 사실 플라스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선의 피복을 만들었었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했어요. 그쵸? 근데 이 특성을 이 장점이라고 했는데 왜 전도성을 다시 만드냐? 왜냐면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이 뭐예요? 일단 가볍다는 거죠. 가볍고 굉장히 제품을 만들기가 좋다. 가공성이 좋은 그런 특징이 있죠. 이런 것들은 유지한 채 또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플라스틱입니다. 또 우리 어떤 학생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들도 많고, 더군다나 전기가 잘 통하면서 가벼운 금속도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왜 굳이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이 필요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전도성 플라스틱은 그 금속, 가볍게 개발된 금속보다도 더 가볍고, 거기에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렴하면서 전자파도 차단할 수 있는, 당연히 저렴하면서 전자파도 차단이 아니라 차단하고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전자제품이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전도성 플라스틱의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금속은 투명해질 수 없어요. 근데 플라스틱은 투명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을 이제 투명하게 만들면은 이런 화면처럼도 만들 수 있습니다. TV 화면처럼. 그래서 이런 전도성 플라스틱이 개발은 정말 다양한 제품에 응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이 되었다라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하죠, 여러분. 원래는 목재, 금속, 플라스틱으로 시작했는데 각각의 장점들을 서로 합해서 더 편리한 그런 제품들을 개발해내고, 편리함을 넘어서 사실은 이런 재료의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제품들을 발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하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선생님 강조하는데, 선생님은 신소재공학과가 정말 참 흥미로운 과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재료는 어떤 재료들인지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소재입니다. 자, 텀수라네. 탄소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탄소 강화 플라스틱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속 배우면서 두랄루민 배운 거 기억나요? 두랄루민이 금속이지만 플라스틱처럼 가볍다고 했는데 이 탄소 강화는 플라스틱이지만 금속처럼 강도가 높은 플라스틱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금속처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탄소 섬유라는 것을 넣어서 금속처럼 만들었는데 탄소 섬유는 그냥 하나의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는 좀 더 대학교에 가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탄소 섬유라는 물질을 넣으면 플라스틱이 금속처럼 강도가 높아집니다. 자, 물론 플라스틱이 가볍다는 이 본래의 특성은 유지하면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가벼우면서 강도가 높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응용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이런 비행기 같은데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탄소 섬유 강화를 이용해서 만든 플라스틱은 선생님이 기사를 찾아봤는데 있다고는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다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응용이 되고 있냐면 헬리콥터에 이음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헬리콥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림을 좀 그리면 이렇게 날개 이렇게. 자, 근데 요런데 이음 부분 아니면 여기 날개와 이 막대기를 이어주는 요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금속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런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탄소 강화 플라스틱이 사용되면 뭐가 좋아요? 가볍기 때문에 헬리콥터 자체가 가벼워지면서 연료를 덜 먹게 되면 먹게 달래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용어인데 덜 쓰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꾸 금속도 금속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단점을 보완한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의 장점은 살리면서 그런 단점을 보완한 좋은 소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제품들에 사용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편리해지고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그러니까 제품의 중요한 어떤 요인이구나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번 재료의 이용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까지 해서 지금까지 목재, 금속, 플라스틱 그 세 가지 재료와 어떤 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뭐 얘기하지만 선생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재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제 목재, 금속,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 널리 퍼져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재료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기술적으로 더 정교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삼성에서 요즘 새로 나온 것 중에 폴더블 폰이라고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목재나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는 만들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소재, 신소재라는 걸 개발할 텐데 이러한 신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더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모두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